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월에 NHN 클라우드온 발표를 맡은 두레이 온보딩 팀 개근영 수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스 협업 도구인 두레이를 운영하고 고객사들을 온보딩하면서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디지털 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려하셔야 할 방향성과 성공적으로 협업에 안착한 고객사들의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디지털 협업 환경 조성을 위한 방향과 고려사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정답은 아닐 거고 협업의 진심인 저희 회사의 경험상 이렇게 하시면 실패 확률을 낮출 수 있다 정도의 조언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협업 도구의 도입, 고민이 많으시죠? 보시다시피 기사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고 대세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협업 도구 없이는 비대면 재택근무가 안 될 것 같아서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안 하면 뒤처지는 느낌이죠. 급하게 도입했는데 잘 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도 경험하고 계시고요. 저는 협업 도구를 도입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면 좀 과할 수는 있겠지만 협업 도구가 아니라 협업을 도입하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많은 의사결정권자나 담당자들은 좋은 도구를 도입하면 협업이 될 것이다 라는 가정에서 시작들을 하십니다. 즉 노후된 그룹웨어를 교체하거나 지금은 부족한 기능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또는 협업 도구가 트렌드라고 판단하고 도입할 협업 도구를 찾아보시죠. 저희 경험으로는 이런 경우에 많은 고객사들이 후회하거나 협업 도구는 우리에게 맞지 않는구나 라고 실망을 하십니다. 극단적인 예로 1000여 명의 구성원이 있는 한 공공기관의 예인데 도입한 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은 여전히 이메일만 사용하십니다. 성공적인 도입이라고 볼 수 없겠죠. 이 경우는 협업도구 도입보다는 좋은 메일을 선택하셔도 될 만한 조직이었던 것입니다. 협업도구를 문의하실 때 대부분의 고객들은 서비스 제공 범위나 기능, 상품 가격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비교하십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하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협업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이 목적을 먼저 체크하셔야 합니다.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프로젝트 관리, 생산성 향상, 업무 프로세스 간소화, 시스템화 또는 트렌드에 맞추거나 전체적인 업무 시스템의 비용을 절감하거나 노후된 일부 시스템을 교체하거나 비대면 업무를 위한 도구를 도입하거나 모바일 도구를 도입하거나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실 텐데 우리 회사가 도입하려는 목적은 왼쪽에 가까울까요? 오른쪽에 가까울까요? 목적이 없는 행동들은 없지만 고려하시는 도입의 목적이 오른쪽에 가깝다면 다른 대안들도 많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굳이 사스 협업도구가 아니라도 이 문제들을 해결할 솔루션은 많습니다.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업은 도구가 아니라 회사의 업무 방식과 문화를 바꾸는 게 큰 전환입니다. 협업 도입을 고민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6가지의 질문 준비해 봤습니다. 이 질문은 미국의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회사인 어웨어에서 제안하는 이야기인데요. 조직 전체의 커뮤니케이션을 혁신하고 싶으십니까? 두 번째로는 이메일이 직원들의 업무 시간을 많이 소비시킵니까? 세 번째로는 협업이 회사의 워크플로우에 도움이 될까요? 신속한 답변을 얻고 모든 프로젝트를 파악하는 게 어렵습니까? 생산성이나 지식 공유를 가로막는 정보의 사일로가 존재합니까? 마지막으로 구성원들이 형식적이지 않고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을 선호합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 번씩은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스스로 물어본다면 답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협업과 협업 도구를 도입할 때 우리 회사가 어떤 목적으로 도입을 고민하고 있는지 협업이 필요한 조직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협업을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조직 내에서 협업 문화를 조성하고 협업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협업은 분업과는 다릅니다. 부서 간의 장벽을 없애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동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마케터와 개발자가 ROI 높이기라는 프로젝트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일하는 것이죠. 부서가 다른 것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협업의 결과가
결과와 과정을 개인과 조직, 평가에 포함시키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관리자도 직접 협업에 참여하고 협업 도구를 이용해서 업무를 실행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구글은 다른 사람과 협업하지 않는 사람은 구글에서 일하기 어렵다. 다른 사람과 협업하는 사람이 구글의 인재상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고 실제 인사평가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협업을 도입하면서 필요한 도구인 디지털 협업 도구를 선택하는 단계까지 왔는데요. 이 단계에 오셔서 고려하셔야 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객사들의 온보딩 과정에서 주로 마주치는 질문들 중에 비중이 높은 것들을 선별했습니다. 순서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무료 체험이 가능한지, 파일럿 테스트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우선 보셔야 되고요. 온보딩 프로그램이나 가이드가 있는지, 관리자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얼마나 세분화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보셔야 되고 데이터 이전은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전하는지,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의 범위나 기술 지원이 가능한지, 그리고 우리 회사의 보안적 정책이 적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우리 회사 인프라, 접속 방법, 인증 방법, UI 같은 것들이 전반적인 UX가 우리 직원들에게 적합한지, 또 장기적으로 서비스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 이런 8가지 정도의 질문들이 기본적인 선택의 가이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으시다면 파일럿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일단 단기간에 특정 조직이나 소수 인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협업 도구는 대부분 사스 형태라 사용한 사람 수만큼 지불하는 월 단위 구독이 가능합니다. 파일럿 때는 반드시 기간과 평가 목표를 정하시고 하셔야 되고요. 파일럿에서 적합성이 확인됐다면 전사 도입을 바로 하셔도 좋고 두세 번 나눠서 단계별로 도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와 적합한 방법들을 자주 논의하시고 사내 협업 문화를 조성하는 작업과 부서장, 임원들의 대상으로 협업 마인드를 교육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인데 사스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도 특히 운영 기간에 많은 도움이 되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협업 도구는 대부분 사스 방식입니다. 수년 내에 아마도 90% 이상이 사스 방식일 겁니다. 미국은 이미 7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협업 사스는 공유 서비스 컨셉이기 때문에 우리만의 커스텀은 없다고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연 단위의 서비스 추가, 기능 업그레이드에 장기 로드맵들이 다 있습니다. 보통 내부 시스템의 경우에는 요구하면 반영되는 방식으로 운영하셨는데 사스는 건의하면 검토하고 장기 로드맵에 반영되는 이런 과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스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두레이를 도입한 일부 고객사 중에 보통 이런 말을 많이 하시죠. 우리가 필요한 기능을 요구하는데 그리고 돈을 얼마나 내고 있는데 바로 안 된다고 하냐. 요청하면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십니다. 특정 고객사 또는 특정 사용자, 주로 임원이 많으신데 입맛에 맞는 UI 변경이나 기능 변경 이런 것들 때문에 1년을 잡고 있는 로드맵을 변경하거나 다수가 사용하지도 않는 특수한 기능을 적용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많은 의견을 주시는 것은 두레이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일이지만 의견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요청하는 것들이 다수에게도 필요한 것일까? 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도입하시기 전에 미리 염두하고 계시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도입하실 때 고려하셔야 할 방향들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제부터는 두레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두레이는 협업에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올인원 협업 도구입니다. 전통적인 업무 도구인 메일에서 메신저, 화상회의, 프로젝트, 심지어 결제, 근무관리, 자원 예약까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업무에 필요한 서비스가 있다면 저희가 계속 추가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번의 구독만으로 전부 이용하실 수 있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환경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PC와 모바일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많은 업무 도구를 이용하려면
최소한 5개 정도의 서비스들을 구독하고 서로 연동해야만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신데, 두레이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도구를 하나의 서비스 안에서 제공한다는 점이 장점이자 차별점입니다. 두레이는 많은 업무 도구를 하나의 서비스 안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서비스 종류와 기능만 많은 것이 아닙니다. 두레이는 협업을 통한 효율화에 집중합니다.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메일로 주고받던 것은 업무로 등록하고, 문서와 산출물은 드라이브에 저장하고, 지식과 정보는 위키에 등록하고, 문서는 공동 편집하고, 회의는 화상회의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많은 도구의 사용은 모두 업무라는 주제에 연결되어 있어서 협업 도구를 사용하면 조직의 업무 효율을 높인다는 목표에 다 맞춰져 있습니다. 보통 SaaS를 이용하시면 내부 정보의 보안에 보다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레이는 보안 측면에서 그 누구보다 강력하고 안정적인 보안을 갖췄습니다. 키사 보안 인증인 CSAP 획득으로 공공기관에서도 즉시 사용 가능하시며,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수준인 CSA 스타에서 골드 등급을 획득하는 등 모든 보안 분야에서 인증받은 서비스입니다. 두레이를 선택한 고객사가 안심하고 업무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강력하고 안정적인 보안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대형 국가 연구기관들이 두레이를 선택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폭넓은 서비스와 강력한 보안을 바탕으로 현재 약 3,600여 개의 기업과 공공기관들이 두레이를 사용 중입니다. 특히 보안 인증을 획득한 이후로는 연구기관과 공공기관들이 급속하게 늘고 있습니다. 올 1월 두레이를 도입한 한국은행을 시작으로 금융기관들이 속속 두레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린 두레이 소개를 마치고 다음으로는 고객사의 협업 활용 사례들을 하나씩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사 사례 소개는 시스템 연동 사례, 성공적인 협업 활용 사례, 이렇게 둘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협업 툴을 도입하실 때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부분인데, 계정 연동의 사례부터 소개드립니다. 보통 사내에서 여러 개의 업무 시스템을 이용하고 계실 겁니다. 시스템마다 매번 따로 로그인하기도 하시고요. 저도 과거에는 이렇게 업무를 했었는데 매번 로그인하는 것도 불편하고 관리부서 입장에서는 관리하기도 어렵습니다. 두레이 계정 연동은 기본적으로 사물 표준 방식의 SSO를 지원합니다. 고객사 시스템이 사물 외의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직접 개발한 SSO 아답터를 별도로 제공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SSO를 적용한 고객사의 직원들은 한 번의 로그인만으로 두레이와 내부의 업무 시스템을 쉽게 이용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렇게 SSO를 지원한 지는 한 3년 됐고, 현재까지 적용한 고객사는 한 100여 개사입니다. 대표적으로 HDC 그룹, 현대오일뱅크, 서울대, 한국은행, 애트리 등이 있습니다. 계정 연동과 더불어서 인사정보 동기화에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연동을 하지 않더라도 많은 고객사들이 두레이 API를 이용해서 사내 계정 관리 시스템의 데이터와 두레이 계정을 동기화하고 계십니다. 고객사의 계정 관리 시스템이 내부망에 있든 외부망에 있든 상관없이 인터넷만만 사용할 수 있다면 동기화가 가능합니다. 고객사들의 동기화는 보통 새벽 시간대에 배치로 동기화하고 있어서 사내 계정 정보를 업데이트하시면 이길 새벽에 두레이에도 동일한 정보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API를 이용해서 계정 정보를 동기화하고 계신 고객사는 수백 개가 넘고 있어서 고객사명은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로 업무 시스템을 변경하거나 이전할 때 가장 난이도가 높지만 꼭 이전해야 하는 이메일 이전 사례입니다. 저희는 2020년부터 메일 데이터 이전 서비스를 제공했는데요. 고객사 서버에서 두레이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받는 IMAP 방식으로 데이터를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전한 고객사 수는 50개 이상이고 총 계정 수는 100만 개가 넘으며 용량으로는 3,900테라를 넘겼습니다. 평균적으로 매월 2개 이상의 고객사가 두레이로 메일을 이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숫자는 사용자가 데이터를 PC로 직접 내려받고 두레이로 올리는 방식은 다 제외했습니다. 이메일 데이터 이전이 제일 까다롭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말씀드렸고, 이 외에도 주소록 데이터 이전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올 2월부터는 주소록 일괄 이전을 위한 API도 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또 가장 많이 원하시지만 아쉽게도 제일 어려운 것이 ERP 연동입니다. 별도 API, SI를 하지 않는 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특히 저희와 같은 사스 결제와 ERP를 연동한 경우는 거의 없을 텐데요. 이름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대기업 A사는 작년 10월에 두레이 결제와 ERP를 연동하셨습니다. 두 가지 방식을 구현하셨는데 첫 번째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ERP에서 비용을 입력하고 상신을 누르면 결제 서식에 데이터가 자동으로 입력되는 방식입니다. 결제가 진행이 되면 후처리도 ERP에서 진행되는 부분까지 연동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교육 신청과 같이 간단한 결제는 ERP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불러와서 두레이 결제에서 모두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ERP 솔루션들은 보통 API가 없고 DB 접근이 어려워서 연동이 불가능했었는데 이번과 같은 경우는 고객사가 이 모든 과정을 적극적으로 드라이브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경우입니다. 저희도 향후에 이런 사례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데이터 이전 과정은 고객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은 업무 포탈에 두레이를 연결한 사례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화면은 서울대 학생, 교수, 교직원 모두가 사용하는 업무 포탈이고요. 로그인하면 하이라이트 된 부분에 보이는 것처럼 두레이의 최근 메일 목록과 아직 읽지 않은 메일 개수가 표기됩니다. 두레이 오픈 API를 이용해서 서울대에서 직접 구현하신 사례고요. 향후에는 프로젝트나 일정 등을 똑같은 방식으로 연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는 앞서 ERP 연계를 소개드린 대기업 A사의 두레이 홈인데요. 이 고객사는 서울대와는 다르게 내부의 ERP 데이터와 근무 관리 데이터를 가져와서 두레이 홈에 보여주고 있는 반대의 방식을 적용하셨습니다. 이 고객사는 두레이를 도입한 이후에 기존에 운영하시던 업무 포탈을 따로 운영하지 않으시고 두레이로 업무 포탈을 대체하셨습니다. 두레이와 기존 시스템을 가장 잘 연계해서 활용하고 있는 고객사입니다. 참고로 서울대와 애트리는 문서 결제 시스템에 두레이 메일창을 연동하셨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문서 결제 화면에서 메일 발송을 누르면 오른쪽에 보이는 것 같은 두레이 메일 쓰기 창이 로그인된 상태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역시 저희가 커스텀 해드린 게 아니고 두레이 API를 이용하여 서울대와 애트리가 구현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존 시스템과 연계한 사례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두레이를 도입한 이후에 협업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계시는 고객사들의 7가지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품 관리 업무의 절차와 방식, 이 모든 것을 두레이 프로젝트를 이용하면서 완전히 바꾼 NS홈쇼핑의 사례입니다. NS홈쇼핑의 상품 부서는 두레이 도입 전까지 아이템 선정, 소싱, 판매, 사후 관리까지의 모든 업무를 담당자끼리의 이메일과 전화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업무에서 발생하는 이슈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못했고 업무 히스토리가 단절되는 등의 전반적인 업무 상태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같은 업무를 매번 반복하는데 매번 다른 업무처럼 이슈 관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두레이 도입 이후에는 아이템 조사부터 사후 관리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프로젝트에 등록하도록 바꿨습니다. 방송 시간대나 카테고리별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아이템 조사부터 사후 관리까지 모든 것을 업무로 등록하여 관리했습니다. 업무의 상태값을 절차대로 설정하고 상태만 조회해도 딜레이되고 있는 업무를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결과 업무의 단계별 이슈를 묻지 않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각각의 진행 상태와 현황 파악이 쉬워졌습니다. 결국에 생산성과 편의성 모두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NS홈쇼핑 담당자는 그동안 모든 업무를 전화와 메일로만 했는데 이제는 모든 과정을 두레이에 남기다 보니 절대 늦어지거나 빠뜨리지 않고 일하게 됐다라는 의견을 전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업무보고서 작성과 운영 방식을 바꾼 현대오일뱅크의 사례입니다. 현대오일뱅크는 두레이 도입 전까지 일반적인 회사들과 평범한 방식의 업무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직원별로 문서를 등록하고 취합하고 요약하고 또 부서별로 보고하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두레이 도입 이후에는 전사의 업무보고 과정을 프로젝트와 드라이브, 문서 공동 편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보고 프로젝트를 다 운영하고 있고 문서 작성은 드라이브의 공동 편집 기능을 이용해서 별도의 취합 과정도 없앴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매번 반복되고 있는 업무 보고가 훨씬 효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한글과 컴퓨터 등의 많은 고객사들이 동일한 방식들을 사용하고 계시고 많이들 문의하시는 기능의 활용 사례입니다. 오일뱅크 담당자는 두레이 도입 이후에 위키나 일반 문서의 공동 편집 덕분에 취합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전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레이 도입과 함께 전통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크게 개선한 사례인데요. 이 기업도 오래된 대기업이다 보니 전통적인 의사결정과 보고 절차를 운영하던 회사입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비서와 일정을 잡고 보고 준비를 하고 보고하고 또 보완을 하고 다시 일정을 잡고 의사결정이 나면 실무에 전달이 되고 기한을 올리고 결제가 나면 실행을 하는 비효율적인 반복적인 과정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고객사는 이 절차들만을 위한 별도의 서비스까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레이 도입 이후에 이 모든 것을 바꾸셨습니다. 의사결정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보고자가 업무를 등록합니다. VIP는 수시로 등록된 업무에 피드백을 하시고 필요하면 실무자를 멘션해서 직접 궁금한 것들을 묻기도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컨펌이 나면 보고자는 해당 내용을 반영해서 결제를 진행합니다. 별도의 대면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캘린더에서 VIP와 참석자들의 일정을 직접 확인하고 미팅을 요청합니다. 보시는 화면의 중앙 그림을 보시면 실제 두레이의 새 일정 기능인데 참석자명만 입력하면 해당 멤버의 일정을 직접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복잡했던 업무 절차가 간소화되고 수직적인 보고 업무를 드라마틱하게 혁신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케이스는 경영진의 의지가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좋은 사례입니다. 협업은 보통 내부 직원끼리만 협업을 생각하시는데 외부 파트너와의 협업도 빈번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은 이메일을 필수로 하시고 개인 카톡을 보조수단으로 많이 이용하시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대기업 A사의 손님 계정 관리 화면입니다. 이 회사는 외부 파트너와 협업이 매우 많은 회사인데 그래서인지 두레이의 손님 계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계십니다. 현재도 약 210명의 파트너들이 프로젝트 메신저 화상회의를 이용하여 고객사의 구성원들과 한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협업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수가 많진 않지만 손님 계정으로 파트너와 협업하고 계신데요. 두레이에서는 조직별로 다른 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어서 손님과 직원의 메일 도메인을 분리하여 이용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내부 부서 간의 업무를 요청하고 처리하실 때 프로젝트와 업무 템플릿이라는 것들을 활용하는 사례입니다. 저희가 두레이를 외부에 소개할 때 가장 빠뜨리지 않고 소개하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보여드리는 것은 한국은행의 화면인데 올 1월부터 내부 부서끼리의 업무 요청에 대해서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양식을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 템플릿을 만들고 공개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내 계정의 이름을 변경한다든지 외부 방문자를 등록한다든지 주차권을 신청한다든지의 간단한 요청에 관해서 이렇게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 사례는 현대산업개발과 NHN도 유사하게 템플릿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신데 이렇게 하면 진행 상태가 다 환영되고 히스토리들이 남아서 예전에 메일로만 업무를 주고받을 때보다 훨씬 효율이 높아졌습니다. 요청한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회신하거나 전화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은 외부 업체가 한국은행에 협조를 요청하는 업무에도 두레이 프로젝트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보시는 사례는 오래전부터 외부와 협업하던 사례인데 기존에는 이런 요청을 팀메일로 수신을 하고 여러 툴을 오가면서 완료하는 데까지 한 8가지의 단계들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레이를 도입한 이후에는 프로젝트라는 하나의 공간에서 여러 팀원이 함께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전체 과정을 4단계 이하로 축소하셨습니다. 메일로 들어온 업무를 댓글로 논의하고 바로 댓글로 요청자에게 메일을 보낼 수 있어서 하나의 업무로 과정이 다 처리됩니다. 반복되는 업무가 있을 경우에는 템플릿을 만들어서 운영하기도 하시고
과거에 있었던 처리 과정들을 검색해서 참고하기도 쉬워졌습니다. 이 방식은 저희가 고객사와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동일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팀 메일을 없애고 외부와의 협업하는 도구로 프로젝트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한국은행 담당자는 메일을 매번 공유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사라져서 매우 편해졌다. 특히 유사한 요청을 빠르게 처리하기에는 최적의 툴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화상회의 사례인데요. 두레이 화상회의는 메신저에서 버튼만 누르면 바로 시작할 수 있고 링크를 공유하면 우리 멤버가 아니라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고객사들이 쉽게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한국어 컴퓨터 사례인데요. 한컴은 재택근무를 시작하고 두레이를 도입하시면서 현재 팀 주간회의를 화상회의로 다 대체하셨습니다. 회의 내용은 하나의 위키에 팀원들이 각자의 업무를 등록하고 위키에 있는 회의 모드를 이용해서 화면을 공유해서 회의합니다. 저희 회사도 매일 아침마다 60여 명이 화상회의에 접속해서 10분 정도 스크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사례도 있는데 지난 2월부터 부총재가 주관하는 주간회의에서 두레이 화상회의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두레이로 업무 시스템을 전환한 이후에 운영 비용을 절감한 사례 소개입니다. 2019년에 두레이를 도입하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경우인데 두레이 도입 전까지는 전사의 업무 시스템을 온프라미스 형태로 운영하셨는데요. 현재는 두레이 도입을 하셔서 운영 비용을 약 53% 절감하셨다고 합니다. 메일과 같은 기본적인 업무 도구를 사스로 전환하는 효과도 얻으셨지만 프로젝트나 화상회의 메신저 같이 기존에는 없던 협업 도구를 추가로 이용하시는 것과 새로운 서비스가 추가되고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 것까지 고려하시면 53%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얻으셨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추가로 웹 에이전시 긱스튜디오의 사례인데 이 회사는 많은 IT 기업들처럼 슬랙, 지라, 구글 워크스페이스 이렇게 3개의 서비스를 구독하여 사업을 운영하셨습니다. 현재는 모두 두레이로 전환했고 업무 도구의 구독 비용을 70% 정도 줄였다고 합니다. 비용을 이렇게 크게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많은 도구 사용할 때와 비교해서 업무의 공백이나 불편함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없어서 매우 만족하고 계십니다. 이상으로 준비한 발표는 모두 마쳤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소개해드리고 싶긴 한데 저희가 고객사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를 모두 알 수는 없고 정보보안상 공개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서 오늘은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짧지만 많은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희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저도 요즘에 재택근무해가지고 회사 잘 나올 일이 별로 없거든요. 어떻게 잘 지내고 계세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저도 회사 오랜만에 나왔어요. 맞다. 저 두레이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럼 잠깐 가실까요? 네,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NHN 클라우드의 새로운 소식을 전하러 다시 온 조성수, 김가림입니다. 와, 성수님, 저희가 이렇게 NHN 클라우드의 소식을 전하게 된 것도 벌써 4번째가 됐네요.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이제 저도 그렇고 가림님도 그렇고 이제 이 스튜디오가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출근하는 길에 정말 반가운 얼굴을 만났지 뭐예요? NHN 두레이에서 근무하시는 분인데 오늘 NHN 두레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로 모셨는데 한번 이따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너무 좋죠. 누구실까 궁금하네요. 그 전에 일단 우리 NHN 클라우드의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이번 달에 새로운 한 가지 소식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지난달 웨비나에서도 AI 패션 상품을 소개해드렸었는데 5월 달에는 무려 음성 인식과 관련된 새로운 상품이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스피치 투 텍스트 상품인데요. 이 상품은 입력된 음성을 인식해서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음성 받아쓰기, 음성을 통한 디바이스 제어, 챗봇 서비스 등 음성을 문자로 변환해서 이용하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최대 3MB 60초까지의 음성 파일을 문자로 변환할 수 있으며 WAV, WEBM, MP3 등 다양한 음성 파일 형식에 대한 변환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한국어만 지원이 가능하며 화면에 나온 권장 형식을 충족할 때 가장 인식이 잘 된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사용자 가이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수님, 실제로 목소리를 텍스트로 바로 변환해 주는지 좀 궁금한데요. 저희 지금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네, 좋아요. NHN 클라우드 콘솔에서 바로 스피치 투 텍스트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지금 제가 미리 화면을 띄워놨는데요. 여기에서는 음성 파일 업로드도 가능하고 마이크 입력도 동시에 가능해요. 제가 지금 직접 마이크 입력을 해서 한번 녹음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조성수입니다.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 2시에 만나요. 이렇게 녹음을 한 다음에요. 음성 인식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음성 인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조성수입니다.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 2시에 만나요. 제가 말한 대로 정말 이렇게 띄어쓰기까지 완벽하게 받아쓰기가 되네요. 우와, 신기해요. 이렇게 인식률이 좋다니. 음성 인식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에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네요. 그나저나 가리님, 저희가 정말 중요한 분을 모셔놓고 너무 오랜 시간을 끈 것 같아요. 이제 한번 자리로 모셔볼까요? 좋아요. 네. 오늘 NHN 클라우드 온 세미나 주제가 두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NHN 두레이에서 개발자로 근무하고 계시는 선도영님을 자리로 한번 모셔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도영님을 모시기 위해서 잠깐 자리를 정리해 볼까요? 자, 그럼 이제 선도영님을 자리로 모셔볼까요? 이번에 좀 특별하게 제가 마법을 부릴 줄 알거든요. 한번 마법으로 선도영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선도영님, 얍! 그거 봐요, 제가 마법 할 줄 안 됐죠? 도영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두레이 서비스의 서버를 개발하고 있는 선도영입니다. 두레이 서비스를 개발한 지는 4년이 되었고요. 두레이 메일 부분의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영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선도영님을 모시고 NHN 두레이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도영님은 제가 알기로는 NHN의 공채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입사하시기 전부터 두레이를 알고 계셨던 건지 아니면 어떻게 두레이에 합류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가 궁금해요. 신입사원으로 지원할 때는 두레이가 어떤 서비스인지 저도 알지 못했어요. 신입사원 교육을 마치고 팀 선택을 할 때 조익장님, 지금은 회사 대표시죠? 대표님이 두레이 비전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는데 듣고 감명을 받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상의 협업을 혁신하여 인류의 삶을 개선한다 라는 비전을 가지고 인류가 두레이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리고 팀에 숨은 고수 시니어분들이 참 많아요. 팀 내 시니어분들끼리 토론하는 모습, 서비스를 대하는 태도 등에서 많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서비스를 직접 만드는 점도 매력적이었어요. 이번 웨비나가 두레이를 소개하는 게 주 내용인데요. 앞서서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듣고 NHN 두레이에서 근무하고 싶은 분들도 생길 것 같아요. 도영님이 경험하고 있는 NHN 두레이의 근무 환경은 어떤가요? 저희는 한 달에 2번 회사 출근을 하고 나머지 날짜는 집에서 재택을 하는 게 기본 근무 환경이에요.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화상회의를 통해서 소통하는 편이에요. 그 한 달에 2번 출근은 본인이 원할 때 출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원하는 날에 출근을 할 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팀끼리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맞춰서 출근을 하도록 유도하는 편입니다. 그럼 저희가 오늘 오전에 만난 거는 정말 우연의 일치였겠네요. 맞아요. 정말 출근을 오래 하지 않아서 보기 힘든 사람인데 참 운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도영님께서는 4년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두레이를 개발하면서 겪은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으실 텐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혹시 있으신가요? 팀 내 주니어들끼리 맛있는 걸 많이 먹으러 다녔던 게 기억이 많이 나네요. 팀 내 스터디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점심시간에 스터디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코로나 시국이 아니라서 사내에서 스터디를 진행한 후 회사 근처 맛집을 많이 다녔거든요.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공부한 건 생각이 안 나고 맛있게 먹었던 기억들만 생각이 나네요.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라서 화상으로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어서 추억이 돼버렸네요. 어떤 종류의 스터디를 많이 하시나요?
클린한 코드를 짜는 법, 함수형 같은 걸 공부했고 마라탕을 처음 공부해봤어요. 회사 스터디에서 마라탕을 공부하셨군요. 네, 처음 공부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쿠버네티스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들 많이 하시네요. 두레이 개발자는 왠지 두레이를 저희 같은 일반 사용자들보다는 조금 더 다르게, 좀 특별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영님만의 두레이 사용 노하우가 있나요? 엄청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것은 아닌데 메일보다는 프로젝트로 소통을 자주 하고 프로젝트의 태그, 상태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젝트의 담당자를 열어두는 것보다는 업무의 단위를 세분화해서 담당자 각각 업무를 나눠주는 것도 좋은 팁인 것 같아요. 그 방금 메일보다는 프로젝트로 주로 많이 소통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두레이 그 프로젝트를 많이 쓰는 게 두레이를 쓸 때 나타나는 장점인가요? 아니면은 그 두레이를 쓰면서 메일보다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더 많이 소통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프로젝트로 소통하는 경우에는 메일보다는 업무 이력을 더 상세하게 남길 수가 있고 누가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떤 일을 했는지 등 현재 진행 상황이 한눈에 보이고 이를 다른 이에게도 쉽게 공유할 수 있어서 일의 능률이 오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 메일을 이용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다가 그게 필요할 때는 업무로 전환해서 많이 쓰는 편인데요. 사실 제가 두레이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기능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럼 잠깐 한번 시연을 하면서 좀 보여드려도 괜찮을까요? 좋죠. 네. 저희 팀은 다른 팀으로부터 문의를 받아서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그렇게 다른 팀에서 문의가 오는 경우는 이메일로 많이 소통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신규 입사자분들이 들어오시면은 예전에 주고받았던 이메일은 검색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는 이 프로젝트 업무 메일 기능을 좀 자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샘플로 문의 대행이라는 프로젝트를 미리 만들어 뒀고요. 여기 프로젝트 설정에서 업무에 메일 연동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 프로젝트의 메일을 연동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문의를 보낼 메일 주소는 요 help@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요거로 복사를 해서 이제 실제로 메일을 보내는 쪽에서 그냥 단순히 새 메일을 열고요. 받는 사람을 아까 전에 그 프로젝트 메일로다가 하면은 이렇게 바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메일을 작성해서 보내게 되면은 이 보내게 된 메일이 다른 사람의 인박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의 업무로다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와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메일로 업무가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문의를 받아서 여기 댓글로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것은 잘 처리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남길 때 이제 메일 발송으로다가 보내게 되면은 보내는 사람은 이메일로 커뮤니케이션 하지만 저희 팀은 이 프로젝트로다가 업무를 문의를 처리를 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답변도 이쁘게 잘 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 기능을 이용해서 업무에서 굉장히 잘 쓰고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좋은 기능 같아요. 저도 업무를 할 때 꼭 써봐야겠어요. 그럼 실무자로서 가림님은 두레이 어떤 기능을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아니면 추천하고 싶은 기능이 있으신가요? 저는 화상회의를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요즘은 주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메신저나 메일만을 이용해서는 뭔가 소통이 잘 안 되는 어딘가 답답하다고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바로 잠시 화상회의 가능하신가요? 물어보면서 메신저에서 회의를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메신저에서 바로 회의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을 따로 잡지 않아도 되고 또 회의를 위해 추가로 다운받아야 할 어플리케이션도 없기 때문에 화상회의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적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면서 함께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를 거는 것보다는 훨씬 직관적인 소통이 가능하고 굳이 서로 번호를 노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조금 덜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용건만 간단하게 얘기하는 5분 이내의 화상회의가 업무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된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렇군요. 저도 업무를 쓸 때 메신저에서 바로 화상회의 시작하는 기능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데요. 이게 진짜로 두레이의 꿀 기능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도영님은 실제로 이 두레이를 이용해서 개발 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개발을 하시는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두레이를 도입하게 됐을 때
과연 이 두레이를 개발 업무로 어떻게 쓸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혹시 도영님은 이 두레이를 개발 업무 관리하는데 어떻게 쓰고 계신가요? 저희가 GitHub와 그 두레이 프로젝트를 잠깐 연동해서 사용하는 법을 그러면 잠깐 알려드려도 될까요? 그럼 이제 프로젝트와 GitHub을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프로젝트의 오른쪽을 보면 프로젝트 설정 탭이 있는데 프로젝트 설정에서 업무에서 서비스 연동을 보면 서비스 추가 탭이 오른쪽에 있어요. 서비스 추가 탭에서 보면 직관적으로 GitHub 추가가 있고요. 여기서 GitHub을 추가하면 URL을 복사해주고 이렇게만 하면 그 GitHub을 추가할 수 있는 URL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 URL을 복사해서 저희가 미리 그 시연을 위해서 GitHub을 만들어놨어요. GitHub에서 리파지토리 세팅에서 웹북에서 add 웹북이라는 곳이 있는데 add 웹북에서 저희가 아까 따온 URL만 넣어주시고 여기 어플리케이션 JSON으로 해주시고 웹북만 추가를 해주시면 이러면 저희의 연동은 끝난 겁니다. 저희 연동은 끝났고 이거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냐면요. 저희가 어떤 업무를 만들어 줄 거예요. 저를 해서 도영님 일 처리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업무가 들어오면 저는 이걸 보고 이 업무를 보고 이 업무에 대한 일 처리를 할 거잖아요. 이러한 수정을 했습니다라고 수정을 하고 길 로그를 남길 거잖아요. 깃에 커밋하기 전에 이런 관련된 정보를 여기를 보면 클립보드에 복사가 되거든요. 여기 누르면 이런 식으로 앞에 샵을 하고 아까 복사했던 프로젝트의 정보를 여기에 적은 다음에 이러한 작업을 했다라는 식으로 남겨주시면 커밋을 하고 저희가 한번 푸시를 해볼게요. 디벨롭에 바로 푸시하는 건 좋지 않은 버릇이지만 이번만 예외로 할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에 댓글에 이런 식으로 GitHub에 대한 저희가 작업한 내용들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연동을 해서 GitHub을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와, 두레이랑 GitHub이랑 이렇게 연동해서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손쉽게 할 수 있네요. 이렇게 막 크게 막 설정할 필요도 없고 바로 웹북 URL 따서 설정 넣고 그냥 커밋 할 때만 그 문서 번호만 넣어주면 되잖아요. 굉장히 좋은데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NHN 두레이의 선도영님과 함께 두레이에 대한 이것저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재밌으셨나요, 오늘? 너무 재밌게 촬영한 것 같아요. 정말요? 다음에도 한번 더 그건 네. 회사 쪽과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가림님, 제가 6월 달에는 아쉽게도 참여를 못하게 되었어요. 6월에는 새로운 분이 진행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분인가요? 네, 맞아요. 성수님을 대신해 오실 분은 제가 알기로 이선균의 목소리를 가진 엄청난 분이 오신다고 하네요. 성수님 자리 뺏기지 않도록 긴장하셔야 될 거예요. 저는 이제 이대로 물러나면 되는 건가요? 제 목소리는 이성균이 아니거든요. 네. 자, 그럼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까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요? 오늘도 NHN 클라우드온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NHN 클라우드의 새로운 소식을 가장 빨리 만날 수 있는 방법, NHN 클라우드 유튜브 채널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6월 달에 만나요. 안녕!